미국 시간으로 3월 2일 AST 스페이스 모바일에 4분기 어닝콜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은 2025년 회계연도 매출이 7천만 불 정도를 기록했다는 것인데요. 2024년 회계연도의 경우 매출이 400만 불 정도였던 회사가 2025년 매출이 7천만 불을 기록했으니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이유로 AST는 2025년을 회사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매출을 기록한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회사 마켓캡이 300억 불에 달하기 때문에 2025년 7천만 불이라는 매출이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지금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매출 관련 슬라이드를 발표하면서 2026년 회계연도의 경우 매출이 1억 5천만 불에서 2억 불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내놓았는데요. 그러면 작년 매출 7천만 불에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내년 2027년의 경우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10억 불에 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 이번 어닝콜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7천만 불에 불과하던 회사가 2년 만에 매출이 10배 넘는 수치인 10억 불에 달할 수 있다는 것. 위성을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이지만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AST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 투자자들이 테슬라는 하드웨어 기업이지만 FSD라는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순식간에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2027년 10억 불의 매출 달성이라는 건 회사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가이던스가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표 정도라는 점인데요. 이 회사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 역시 이 회사가 인공위성들만 어느 정도 운영하게 되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어진 각국의 통신사들과의 파트너십을 보면 이게 생각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일단 AST를 통해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약, DA를 체결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12억 불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AST가 운영하는 위성의 숫자가 어느 정도 돼서 안정적인 상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그리고 작년에 10년짜리 DA를 체결한 사우디텔레콤은 이미 1억 7,500만 불에 달하는 성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렌지, 텔레포니카, CK 허츠슨 같은 유럽의 대형 통신사들이 AST와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고 타이완 모바일, 선라이즈 이런 통신사들 역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과 DA를 체결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은 AST의 기술을 시험해보고 본인들의 고객들에게 상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려해 본다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면 그때 DA를 체결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AT&T, 버라이존, 보다폰, 사우디텔레콤 같은 거대 통신사들은 AST와 파트너십 이후 DA를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DA 계약들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어닝콜 하루 뒤인 3월 3일 캐나다 3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텔러스가 AST와 DA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국의 통신사들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27년 기대 매출이 10억 불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전까지 이 회사의 매출을 책임질 분야는 이런 상업 서비스가 아닌 정부 관련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있었던 이번 7천만 불의 매출은 정부와의 계약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AST는 저번 달에 골든돔 프로젝트 참여 업체로 선정되었고 저번 주에는 SDA를 통해 3천만 불짜리 계약을 따는 데 성공하면서 정부 관련 사업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 주에 SDA 계약의 경우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정부와 직접 계약을 맺는 프라임 컨트랙터 자격으로 계약을 따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AST가 비관론자들에게 공격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 관련 계약으로 매출을 많이 올린다는데 프라임 자격도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프라임 컨트랙터가 아니면 규모 있는 계약을 따낼 수 없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자격 요건을 따내면서 그 비판이 틀렸다는 걸 어느 정도 증명해낸 거죠. 특히 회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3천만 불의 계약이 다가 아니고 회사가 운영하는 위성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정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매출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과 27년 매출의 상당 부분은 정부 관련 계약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2028년부터는 상업 서비스를 통한 매출이
정부 관련 매출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상업 서비스를 통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정부 계약을 통해서 점점 매출이 상승하고 이런 장밋빛 미래는 AST가 어느 정도 규모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죠. 아무리 사업 모델이 이렇게 좋아도 회사 자체의 수익 능력이 부족하면 현실이 될 수 없는 하나의 꿈과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쉽게도 AST는 이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있었던 어닝콜 슬라이드를 잠깐 살펴보자면 회사의 원래 목표는 BB7을 위한 두 번째 발사 준비를 작년 11월까지 마치고 BB8 이후의 다음 발사 준비를 작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어닝콜 슬라이드를 보면 그 두 번째 발사 준비는 올해 2월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고 원래 작년 12월에 발사 준비를 하겠다던 이 세 번째 발사는 4월달로 미루어진 게 보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4개월에 달하는 딜레이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번 딜레이의 이유는 이 세 번째 발사부터는 로켓 하나에 여러 개의 위성들이 실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발사, 그리고 이번 달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 두 번째 로켓 발사의 경우 로켓 하나에 위성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세 번째 발사부터는 최소 3개에서 최대 8개의 위성들이 한 번에 실린다고 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개의 위성이 발사가 되면 AST 입장에서 분명 유리한 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한 번에 한 개씩 위성을 발사할 때보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로켓 발사에 같이 발사가 되는 위성들을 배치라고 부르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회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첫 번째 배치는 이미 제작이 완료가 되었고 4월 달에 로켓 발사를 위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 말까지 45개에서 60개의 위성 발사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로켓 발사가 4개월이나 딜레이가 된 것을 보면 과연 이 회사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세 번째 발사부터는 위성이 한 번에 여러 개가 실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또 그렇게 비현실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내심이 없는 투자자들은 이런 딜레이가 생길 때마다 왜 이런 딜레이가 생긴 거냐, 앞으로도 이런 딜레이가 있을 거냐,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시점을 좀 길게 잡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회사가 위성을 60개 정도 운영을 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한적인 상업 서비스를 시작하는 미래가 온다고 가정하면 그 미래가 2026년 말에 현실이 되는지 혹은 그 플랜이 딜레이가 돼서 2027년 중순에 그게 현실이 되는지가 과연 중요할까요? 만약 이 회사가 현금이 바닥나고 있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이번에 있었던 이런 딜레이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현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회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그런 이유로 2024년에만 해도 위성 발사 딜레이가 발표될 때마다 물가가 하루 만에 20%씩 폭락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는데 AST는 이제 현금 보유량이 40억 불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더 이상 회사의 생존을 걸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가가 2불대로 거래되고 현금이 바닥나면서 회사가 정말로 망할 수도 있었던 2년 전에 비하면 비록 주가는 2년 전에 비해 40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지금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되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장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정도의 딜레이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일은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딜레이가 자주 있을 만큼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혜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그 대단한 일론 머스크도 작년 3월만 하더라도 2026년이면 스타쉽 발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이 플랜은 2027년 중순으로 2년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우주에 이렇게 거대한 로켓을 쏜다. 혹은 저궤도에서 활동할 이렇게 거대한 인공위성들을 대량 제작한다. 이런 사업 모델들은 아무리 AI가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위협받을 사업 모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AI가 도전하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딜레이도 자주 있는 거죠. 만약 아무런 딜레이 없이 모든 계획들이 착착 진행된다면 그건 사실 그 회사가 도전하고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3월 달에 BB7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4월부터 이런 배치 발사를 위해서 매달 위성들을 발사 업체에 전달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매달 4개에서 5개에 달하는 위성들을 배송한다는 게 과연 지켜질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건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에 관한 슬라이드입니다. 4분기 오펙스의 경우 3분기보다 늘어나서 9,500만 불 정도 되었고 캐펙스 역시 3분기보다 늘어나서 4억 불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생산해야 하는 위성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직원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오펙스가 늘어나고 있는 건 이상한 게 아니고 위성 발사를 위해 발사 업체들에게 비용을 계속 지불하고 있으니 캐펙스가 늘어나는 것 역시 이상한 일은 아니죠. 사실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2025년 말에 현금 보유량이 28억 불 정도 되었는데 올해 들어서 전환사채를 새로 발행하고 ATM도 약간 진행하면서 이제 현금 보유량이 39억 불에 달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목표는 운영하는 위성의 숫자가 60개 정도에 다다르면 오펙스는 본인들이 올리는 매출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꽤나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 있는 현금 보유량이면 100개가 넘는 위성을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하고 가까운 미래에 전환사채를 더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이번 어닝콜은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한 7천만 불이라는 제대로 된 매출, 그리고 2027년에 기대할 수 있는 더 폭발적인 매출의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었지만 위성 제작의 딜레이라는 AST 투자자라면 익숙할 부정적인 면도 분명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시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AST의 딜레이를 관대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 관대함이라는 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위성의 대량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것, 그걸 증명하는 게 앞으로 이 회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